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4년 2회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7의 장치관리자에서 실제 하드웨어를 선택한 후에 그러면 장치관리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어판에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관리자 여기 있습니다. 장치관리자를 열어보시면 장치관리자에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눌러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여기 느낌표 모양, 노란색 느낌표 모양, 옐로우 카드 아시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퇴장이에요, 퇴장. 옐로우 카드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 업데이트 같은 거 다시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업데이트를 다시 해라. 아니면 사용 안 할 거냐? 또는 제거해버릴까? 변경사항을 검색하고 속성 이런 메뉴들을 장치관리자 각 목록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자동으로 윈도우가 자동으로 싹 긁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거는 가능하죠. 변경사항. 목록들의 변경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딱 내가 연결하면 그 변경된 사항을 컴퓨터가 검색해서 이 목록으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치관리자를 받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사용 안 함을 지정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장치관리자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업데이트, 사용 안 함, 제거, 변경사항 검색, 속성 등등의 메뉴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름 바꾸기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내용들은 컴퓨터 윈도우가 자동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을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으로 이름 바꾸기라든가 변경 내용들을 어떤 설정들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2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 윈도우 7의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WP 폴더 안에 한글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열면 한글 문서가 이렇게 쭉 열리겠죠. 한글 문서가 열립니다.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포토샵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열리겠죠, 당연히. 각자의 프로그램들, 연결된 프로그램들, 실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임으로 변경을 해버리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그런데 잘못 변경하면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모두의 프로그램들은 각자 연결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데이터 파일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한글 문서를 열면 자동으로 한글 파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연결 프로그램은 파일 확장자. 한글은 이제 우리가 HWP죠. HWP는 한글에 또 뭐 포토샵, PSD 아까 포토샵 같은 것들은 포토샵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자에 의해서 그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확장자가 같은 파일을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HWP라는 확장자가 있는데 한글에도 열리고 포토샵에도 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확장자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은 맞다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같은 파일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만 연결되며 연결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경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확장자. 하나의 확장자는 하나에 연결되지만 여러 개의 확장자. 우리가 뭐 앞서도 봤겠지만 JPG. 이미지 확장자들이죠. JPG, BMP, PNG, GIF 하나 팁을 드렸죠. 암기하는 팁. 뭐였죠? JPG. 흥부와 놀부의 JPG. 이런 JPP. 흥부와 놀부의 JPP 있죠. 암기하는 팁을 드린 겁니다. 이미지 확장자들의 종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포토샵이라든가 그림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확장자를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지만 하나의
확장자를 여러 개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2번에는 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만 지정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확장자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형식들이 일치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 메뉴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자, 이렇게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탕화면 해당 폴더에 새로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다. 자, 바로 이전에 선택한 폴더를 복원할 수 있다.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폴더의 속성을 재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임으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라고 하는데 여기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해당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기가 만들어지죠. 바탕화면에서도 역시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솔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삭제한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 바로 이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어졌죠? 삭제했어요. 예!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복원하는 기능이 있나요? 복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바탕화면에서는 바로가기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폴더 안에서는 편집해서 삭제 취소 탐색기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탐색기 안에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공유 뭐 속성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있죠. 그 다음에 속성 맨 밑에 메뉴에 속성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메뉴에는 2번이 틀린 겁니다. 탐색기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컨트롤 Z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24번 문제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자, 자료판에 사용자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자,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게스트는 손님이에요, 손님.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구경만 하는 거죠. 관리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표준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를 좀 우리가 구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자 계정부터 보겠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사용자 계정을 새로 만들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가 되겠죠. 자, 말 안 들으면 계정을 삭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표준 사용자는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계정 이름,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도 없어요. 내가 표준 사용자인데 나 관리자로 바꾸고 싶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리자가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표준 사용자에서 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사진, 자신의 암호 이런 것들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죠. 공유된 문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사용자 계정, 표준 사용자는 자신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만 볼 수 있다. 설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설치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뭣도 아무거나 볼 수 있어요. 설치된 건 볼 수 있어요. 설치된 것. 자신이 설치한 것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것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땡이죠. 2번 표준 사용자는 자신의 유형을 관리자로 변경할 수 있다. 마음대로 못 바꿔요. 관리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관리자 계정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고, 관리자 계정은 다른 관리자 계정을 포함하여 모든 계정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른 사람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은 자기 것만, 자기 사진만,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5번에 키보드 속성. 역시 제어판에 키보드 속성이 있습니다. 제어판에 자, 키보드 가나다라 순으로 했으니까 저 뒤에 있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들어가면 키보드 속성이 있습니다. 자,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키보드 속도, 깜빡임 속도, 그 다음에 하드웨어 뭐 이런 장치 같은 거 변경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의 깜빡임, 문자 깜빡임, 그 다음에 반복 속도, 키보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장치, 키 반복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화상 키보드. 자, 화상 키보드는 우리가 제어판에 보면 접근성 센터. 자, 단축키로는 윈도우 로고 U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로고 U. 자, 그렇게 해서 자, 화상 키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 키보드를 체크해주면 화상 키보드를 체크해주고 화상 키보드 시작. 그러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자, 바탕화면을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화상 키보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 자, 그런데 이 화상 키보드를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 키보드 속성이 아니라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키보드 속성이 아니라 접근성 센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상 키보드는 접근성 센터 또는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성에도 접근성 센터가 있습니다. 자, 또는 윈도우 로고 U로도 들어갈 수 있죠. 26번 윈도우 7의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 자,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폴더 닫겠습니다. 자, 이게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열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작 메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작에 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 윈도우 탐색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나오지 윈도우 탐색기는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26번에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윈도우 로고 키. 자, 시작 메뉴. 또는 우리가 단축키로도 뭐라고 쓰죠? 컨트롤 ESC라고도 하죠. 시작 메뉴. C, E, 작.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C, E, 작. 이렇게.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D. 바탕화면 보기죠. 바탕화면 보기. 모든 창들을 최소화한다. 또는 자, 윈도우 로고 D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 보이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모두 다 열립니다. 자, 열려있는 창을 모두 최소화하거나 이전으로 복원한다. 윈도우 로고 E는 탐색기. 아까 탐색기 방법에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윈도우 로고 E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R. 윈도우 로고 R은 자, 윈도우 로고 R 누르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끔 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로고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뭔가 검색할 수 있게끔 검색창이 뜹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윈도우 로고 R은 실행, 뭔가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 윈도우 로고 F가 파인드죠. 파인드 검색 결과입니다. 자, 또 윈도우 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로고 U는 접근성 센터. 윈도우 로고 탭, 이거는 3D, 에어로 3D 전환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바로가기 키들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28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28번. 작업 표시줄 속성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작업 표시줄은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 이런 것들은 닫아볼게요. 자, 맨 마지막, 맨 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눌러주시면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속성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도 작업 표시줄 메뉴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2014년 1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윈도우 7이 2014년부터 변경이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 표시줄, 윈도우 7에 대한 작업 표시줄은 2014년 1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작업 표시줄,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도구모. 작업 표시줄은 이 아래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 자, 잠금, 숨기기,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알림 영역, 매 여기에 보면 시계, 뭐 볼륨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바탕화면 미리 보기 이런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임시적으로 보이는 에어로피크 기능들. 자,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기능들은 여기 시작 메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 보면은 여기 시스템 종료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 시스템 종료 중에 뭘 기본으로 할 건지. 자, 시스템 종료가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자,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 수.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10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10개지만 최대 30개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프 목록. 점프 목록도 여기 쭉 나오죠. 이런 걸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점프 목록 기본적으로 10개지만 최대 60개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인지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인지 각각 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간다.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가 마우스 오른쪽이란 설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단축키 Shift F10이죠. Shift F10. 자, 마우스 오른쪽이라든가 Shift F10이라든가 바로가기 메뉴라든가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속성을 이용한다. 점프 목록 아까 나왔었죠. 점프 목록 최대 기본 프로그램. 여기에 기본 프로그램은 10개, 최대 30개. 점프는 기본 10개, 최대는 60개. 그런데 여기 점프의 최대 항목수가 최근 항목수가 255개. 네버. 오케이? 자, 기본 10개, 최대 60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자, 에어로피크 기능은 윈도우 로고 스페이스바 단축키로도 윈도우 로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스페이스바로 에어로피크. 방금 전에 봤었죠? 에어로피크.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이는 기능들. 자, 그리고 에어로의 기능은 에어로 기능, 에어로 3D 전환,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이런 것들은 2014년 1회 때 각각의 에어로 기능들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2014년 1회 때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기능들을 통해서 2014년 1회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24번, 28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열어놓고 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만들었었죠.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바로 파일 메뉴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만들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로 끕니다.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은 일반적으로 복사, 쉬프트는 이동.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새로 만들기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가기. 자,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처음부터 바로가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체를 선택한 후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되고 파일 메뉴를 눌러도 되죠. 파일 메뉴를 눌러서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단추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로 끌어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우스 왼쪽 단추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거 나옵니다. 즉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는 왼쪽으로 끄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끌어야 된다라는 거. 자, 아까 파일 메뉴에 바로가기도 가능했었죠. 파일 메뉴에서 바로가기 이렇게 바로가기 가능하고 직접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도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29번에는 3번 여기에 바로가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라는 거.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3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윈도우 7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휴지통 뭔가 우리가 버렸을 때 저장되는 공간이죠. 재활용 공간이죠. 재활용 공간. 자, 그럼 휴지통 한번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지통 뭔가 가득 차 보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비어있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비어있는 모양으로. 자, 그래서 뭔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휴지통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휴지통 안에서는 복사가 안 됩니다. 복사가 안 돼요. 잘라내기는 되죠. 잘라내기에서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잘라내기는 되지만 복사는 안 됩니다. 또 실행도 안 돼요. 실행.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속성이 열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즉 휴지통 안에서 더블 클릭은 실행이 아니라 해당 폴더나 아이콘에 대한 속성을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는. 자, 이미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는 속성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에서는 보이지만 보통 다른 곳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놓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휴지통 안에서는 그 자체에서는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는 미리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먼저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폴더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휴지통으로 꼬림된다. 오케이, 휴지통으로 꼬림되죠. 보관되는 겁니다. 자, 완전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프트를 누른 채 꼬링을 시키면 되죠. 꼬링. 완전 삭제가 되는 거죠. 휴지통에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창이 나온다. 휴지통에서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활성된다. 즉 휴지통 안에서는 더블 클릭의 의미가 속성의 의미다. 실행이나 복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휴지통 비우기 하면 완전 삭제가 돼버리죠. 영구 삭제할 수 있다. 또 휴지통 안에 있는 사진 파일은 미리 보기 창에서 미리 보기는 할 수 있지만 미리 보기 창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보기는 가능하지만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 창에서 사진 뷰어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 속성 창이 나온다. 휴지통 안에서는. 31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이때 사용되는 클립보드. 클립보드란 임시기억 장소입니다. 임시기억이란 한 개만 기억합니다. 한 개만. 자, 하나를 줬어요. 1을 줬더니 임시가 1을 기억합니다. 또 2를 줍니다. 아, 나 하나밖에 기억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먼저 걸 버립니다. 먼저 걸 버리고 2를 기억합니다. 3을 또 주면 어떻게 돼요? 또 버리고 또 가져갑니다. 즉 가장 최근에 저장한 것 하나만 기억합니다. 기억된 상태에서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써먹을게. 그런데 죽어버리면,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꺼버리면 없어집니다. 뒤져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한 여러 번이 가능하고 기억은 하나만 가능하고, 자, 그래서 시스템을 껐다 키면 임시 기억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31번에 2번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러면 32번으로 갑니다. 자, 로컬 영역 연결 속속창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는 제어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 가면 네트워크 공유센터라는 게 있네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어댑터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보시면 로컬 영역 연결이 있습니다. 로컬 영역 연결. 자, 여기 로컬 영역 연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치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댑터라는 하드웨어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라고 그랬죠. 자,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파일 프린터 공유에 대한 거. 프로토콜은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 우리 약속하는 거야. 새끼손가락 걸어서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기능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TCP/IP V6과 TCP/IP V4를 통해서 자, 각각 자, IP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IP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각각 다 DNS까지 2014년 1회 때도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꼭 각각의 용어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좀 가볼까요?
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어댑터라든가 동작 상태, 드라이버 등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드라이버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자, 연결을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아까 이거 보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자,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자, 넷웨어용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죠. 넷워크. 자, 마이크로소프트 넷워크 클라이언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프린터 공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가 다른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네트워크용 파일 프린터 공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이 네트워크용 파일 프린터 공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반대로 사용자가 다른 컴퓨터에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트워크스. 자,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용 파일 프린터 공유와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두 개.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법, 내 컴퓨터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하는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 컴퓨터를 직접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게 네트워크. 직접 연결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구성들을 살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3번. 자, 33번 문제도 2010년, 11년, 13년, 14년 이럴 때도 똑같은 문제가 한번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메뉴들 이런 것들인데, 자, 휴지통은 우선 닫고,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탕화면에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닫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편집해서 할 수 있는 메뉴, 파일에서 할 수 있는 메뉴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특히 파일에서는 이름 바꾸기, 삭제는 파일 메뉴에서 할 수 있다. 편집에서는 뭐 잘라내기, 복사, 뭐 반전, 모두 선택, 컨트롤 Z, 실행 취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름 바꾸기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파일 메뉴에서. 자, 파일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름 바꾸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고, 자, 우리가 보통 이름 바꿀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또는 파일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편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면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실행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자, 그래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편집의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뭐라고? 파일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또 F2 펑션 키를 통해서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름 바꾸기와 삭제는 파일 메뉴에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4번 윈도우 7의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우리가 파일을 휴지통에다 갖다가 뻥당 빠뜨리면 삭제가 되죠. 그런데 프린터 창으로 끌고 가면 인쇄가 됩니다. 자, 프린터 창에 인쇄되기 중인 문서는 일시 중지, 뭐 취소, 그 다음에 뭐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도. 자, 인쇄 중인 문서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린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때 중지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다른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프린터로 가려면 취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중지한 다음에 시작하면 그냥 계속 고고고고 갑니다. 그런데 프린터를 바꾸려면 일시 중지가 아니라 취소를 하고 새로 인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3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IP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IP는 숫자로 된 주소가 되겠죠. 자, 우리 반면에 도메인 주소도 있죠. 도메인 주소. 문자로 된 거. www.naver.com 이런 문자로 주소를 도메인 주소.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죠. 192.168. 이런 숫자로 바꾸는 걸 IP. 누가 바꾼다고 그랬죠? DNS 서버가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IPv4와 IPv6이 있는데, 자,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IPv4가 총 32비트예요. 32비트. 이건 IPv4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런데 IP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만들어낸 게 IPv6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환성이 뛰어나며 속도도 빠르다. 자, 그런데 IPv6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IPv4죠. IPv6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를 사용하는 게 IPv6입니다. 따라서 2번은 IPv6이 아니라 IPv4에 대한 설명이고, 인증성,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이 아니에요. 무결성, 결함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게 IPv6의 특징들입니다. 자, 35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6번 그림판. 24년 1회 때도 그림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색일은 왼쪽으로, 왼쪽 마우스로, 색이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그림판은 JPG, JPG, BMP, 뭐 PNG 이렇게 봐볼까요 한번? 자, 여기에 보면 BMP 나오죠. JPG, GIF, PNG, 팁까지 있어요. 팁까지. 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 삽입이 아니라 레이어 기능, 레이어 기능.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나오는 기능인데, 그렇죠.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또 개체 삽입 기능. 자, 개체 삽입 그림판에서는 개체 삽입 OLE 기능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JPG, GIF, BMP, PNG, 팁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바탕화면으로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 비트맵 파일, BMP 여기 있죠. BMP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다. 36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판은 그냥 간단하게 장난하는 겁니다. 포토샵처럼 그런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37번 디스크 조각 모음. 자, 이런 것도 계속 나오죠. 디스크 조각 모음 나오고, 또 뭐 나오죠? 디스크 정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도 나오고. 디스크 검사는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는 겁니다. 불량 검사, 오류 검사.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는 거죠.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 조각 모음은 쓰다 남은 조각, 파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조각, 디프래그라고 하죠. 단편, 장편, 긴 게 아니라 단편. 한 조각 한 조각 조각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향상은 가능하지만 디스크 용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접근 속도 향상. 오케이, 향상되죠. 용량 증가? 네버. 자, 조각 모음. 윈도우에서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파일,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 CD롬도 이 조각 모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예약을 할 수 있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검사,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검사, 불량 검사 할 때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각 모음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디스크 검사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자, 38번 네트워크 공유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앞서도 문제에서 봤었죠. 자, 어댑터 설정, 뭐 방화벽, 그 다음에 고급 설정 변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어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열겠습니다. 자, 어댑터 설정에 들어가서 로컬 영역 연결의 설정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이런 걸 통해서 공유도 할 수 있죠. 서비스 이런 거 파일 프린터 공유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고급 설정 변경에서 공유를 끌 건지 켤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유에 대한 내용들. 또 여기서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프린터 공유, 파일 공유, 라이브러리 공유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프린터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어댑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로컬 영역 연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방화벽도 있습니다. 자, 무선 마우스라든가 무선 키보드를 공유하는 기능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윈도우 7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조각 모음, 느려지면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조각 모음 한다. 단편화를 제거한다. 방금 전에도 봤었죠. 오케이.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응답하지 않는다. 렉 먹었다고 그러죠. 렉.
렉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윈도우 작업 관리자 요 말아요. 맞아. 윈도우 작업 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나오죠. 그런데 종료를 하라고? 종료가 어디 있어? 자, 종료. 자, 여기 응용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자, 종료도 없고 옛날에는 여기 창에 종료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윈도우 7부터에서는. 자, 종료라는 건 없고 여기 와서 보시면 자, 창에서 뭐 보기에서 여기 사용자에서 또는 뭐 로그오프 사용자 전원도 없어졌습니다. 윈도우 7에서부터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 종료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탭에 와서 강제 종료시켜야 되고 작업 끝내기를 눌러야 되겠죠.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종료의 개념도 없어졌을 뿐더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건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그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업 종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9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자, 계산기. 2014년 1회 때도 계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 자, 계산기에는 일반 공학 프로그래머 통계용.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윈도우 XP에서는 일반과 공학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윈도우 7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일반 공학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윈도우 7부터는 네 가지가 나오고 자릿수 단위 구분, 세 자리마다 자릿수 1000단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기본, 단위 변환, 날짜 계산, 뭐 워크시트, 이런 뭐 주차, 자동차, 임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학용은 공학에서 학자를 빼면 공학용에서 학자를 빼면 공룡이라고 그러죠. 공룡이 뭐예요? 드래곤. 신화에 나오는 용 같은 거. 드래곤. 그래서 DRG. 드래곤 어떻게 써요? 드래곤 이렇게 쓰니까 DRG. 드래곤은 공학용 기능이다라는 거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반용에서는 10진수를 사용하지만 자, 프로그래머에서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변환이 가능하다. 윈도우 XP에서는 프로그래머용이 없어서 공학용에서 2진, 8진, 10진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7부터는 공학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용에서 변경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16, 18, 2 이런 거. 그런데 공학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드래곤 있죠, 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용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만 일반용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의 우선순위 이런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MS, MR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특히 이제 답은 4번이죠. 2진, 8진, 10진, 16진 수 체계 변화는 어디서? 프로그래머용에서 가능하다. 윈도우 XP에서는 공학용에서 가능했지만 일반용에서는 이런 수체계를 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MC, 메모리 클리어라는 거 있습니다. 자, 메모리 클리어 지우는 거죠. 메모리 스토어 저장하는 거. 자, 메모리 R 리콜 불러오는 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클리어 C 엔트리, 클리어 엔터리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회 때에서도 계산기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 PC 운영체제 과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PC 기본상식 3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개봉박두 3과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